이제 조금 저희는 논해보려고 하는 게 이거는 뭐 방법이 지금 네. 없으니까 관세로 인한 주식시장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네. 하는데 사실 그동안은 관세하면은 진짜 많이 내려갔잖아요. 네. 이게 2,000대로 내려갔을 때가 언젠가 싶을 만큼 이 시대가 지금 좀 달라졌는데 이번에 관세 이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는 갔지만 3,100 이하로 내려가진 않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그렇다면 이게 조금 새 정부가 되면서 3,100이라는 관세 내성이 생긴 면도 있을까요? 그렇죠. 그래요? 충분히 그 부분도 반영이 됐고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은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. 네. 관세와 그다음에 이제 각종 증시를 둘러싼 다양한 법들에 정책들. 대한 개정, 네. 정책들에 대한 개정들.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관세 정책, 관세는 어떻게 되든지 결론이 나겠죠. 네. 뭐 아니면 도가 그렇죠. 되든 관세가 나겠고, 요 오른쪽에 있는 정부 정책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문제인 것 같아요. 여당 내에서도 네. 아직까지 이제 확정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뭐 논의를 하는 과정이 되겠죠. 네. 한 가지 저는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우리 이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네. 0.6% 경제 성장했죠. 네. 물론 1%가 안 되지만 예상보다는 0.1%포인트 높고요. 네.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8을 기록했습니다. 이게 지금 100을 넘으면 상승 기조인데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네. 증표들이 좀 보이긴 해요. 그렇게 물론 이제 오늘 발표된 뭐 현대차나 기아차의 네. 실적들이 좀 나쁘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정책들, 다양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면 저는 충분히 네. 증시는 화랑으로 갈 수 있다. 그러면 몇 가지 보세요? 저는 올 하반기, 그러니까 이제 올 연말은 한 3,500선 정도. 3,500선이요? 예. 그러면 소장님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예. 5,000p 이제 예. 대통령이 계속 공언을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?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요? 봐요. 그런데 기간은? 그러니까 그 기간을 너무 서두르지 말자라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5,000p 가면 저 살 많이 뺄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왜 웃으세요? 좀 빼야 네.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아젠다를 5,000p를 설정을 했을 때 네. 보통 그냥 제 아내가 평상시에 저보고 하는 얘기처럼 당신 살 좀 빼야 됩니다. 그 양복 단추가 안 잠기지 않습니까? 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은 얘기였겠죠. 근데 최근에 아내가 저한테 운동기구를 진짜 사줬어요. 운동기구 3개를 사줬어요. 네.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상법 개정이라든지, 네. 그다음에 이제 세법 개정 이런 네. 것들은 저는 운동기구다라고 봐요. 그러니까 그게 모아져서 결국에는 갈 수 있다. 갈 수 있는 이거네. 방법들을 만든 거죠.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운동해야 되는 거고, 기업들이 여기서 이익을 창출해낸다라면 저는 5,000포인트는 가요. 근데 연말에 그러면 야, 좀 4,000까지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요요가 옵니다. 요요. 그렇죠. 그렇겠죠, 아무래도. 살을 네. 갑자기 빼면 요요가 오기 때문에 저보고 아내가 1년에 10kg 빼라 그랬거든요.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. 그래서 3,500 가고 네.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또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3,500이고 삼성전자가 대규모 M&A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HBM을 통과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우리 방산 기업이 그 동유럽 말고 다른 기업에 수출한다라든지 이런 지금에 생각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라면 3,500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자. 네, 근데 서두르지 가는 말자. 방향은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좀 네. 보자. 그리고 고객위탁금이 한때 70조를 찍었거든요. 네, 네. 이거는 역사상 최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원래 7만 8초는 휴가철이니까 조금 잦아들었다 치더라도 찬바람 불고 그러면 저는 올 연말에 3,500만 다져지면 이제 안 밀리는 거죠. 네. 지금 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3,100을 안 깨는 상황, 3,500을 안 깨는 상황이 된다라면 우리 시장도 한 단계 충분히 레벨업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하필 휴가철이 또 관세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랑 조금 맞물려가지고 다음 주 8월 1일이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이 시점이 뭐 더해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그렇죠.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이야 이 주식이 관세로 인해서 좀 미동이 적지만 네. 진짜 많이 관세가 발동이 되면 폭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? 물론 지금 현재 8월 1일 날 관세 부과가 되면 폭락하겠죠. 어찌됐든 내려가기는 할 내려가긴 건데 하겠죠. 그랬을 때 내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돼요. 근데 결국 이제 트럼프의 목적이 한국 시장을 죽이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래요. 낮다라고 봐요. 근데 종목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? 그렇죠. 종목을 좀 그 바꿔야 되는 흐름에 따라서? 그렇죠.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러면
이게 참 어렵긴 해요. 더군다나 지금 그리고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. 제가 또 어려움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. 네. 실적 시즌입니다. 아, 그니까요. 네. 이게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. 큰 변수 자체도 지금 또 다른 변수가 생겨가지고. 그러니까 만약에 관세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체결이 됐는데 네. 실적이 못 나와버리면 폭망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 관세, 그다음에 상법이 약간 후퇴되는 거 아니야? 그다음에 저기 그 실적 네.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는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네. 현금화라는 것은 내가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계좌 이게 좀 안 올라간다라든지 네. 이익이 난 부분을 현금화 좀 하자. 그러면 현금을 언제 쓰느냐라는 건데 제가 그 초반에 몇 달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죠. 정부 정책이 곧 나올 것이다. 네. 지금 이제 장관들 인선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들이 인선되고 나면 정부 정책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다. 지금은 조선 방산 원전이 좋아 보이고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분야들은 놔서는 안 되고 여기에 반도체까지 더해서는 놔서는 안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불안하시다라면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다라면 좀 줄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쉬셨다가 그 소비 쿠폰 쓰실 때 네. 버신 돈 갖고 조금 정말 소고기 뭐 한 3인분 먹을 거 저처럼 한 4인분 드시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뭐 8월 달, 9월 달에 인사청문회 끝나고 정부 정책이 나오면 저는 그때 가서 새로운 모멘텀이 또 보이고 이 모멘텀들이 쌓이고 쌓여야 3,500 간다. 네. 지금 만약에 이 조방원 갖고 3,500을 간다라는 네. 것은 고구마 다이어트랑 똑같다. 그러면 어쨌든 수출 내수로 나눴을 때 수출 내수의 비중을 조금씩 현금화 시켜놓고 네. 그 정책을 본 다음에 들어갈지 뺄지를 좀 더 보자 이런 말씀이에요. 그렇죠. 그러면 정책주는 내수죠. 수출보다는 그렇죠. 내수 네. 쪽이고 수출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조방원을 놓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포트 비중, 그건 좀 두고. 포트 비중 좀 줄여놓는 거고. 줄여놓는 줄여놓고 거고. 이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AI가 될지 네. 뭐가 될지 나오니까 그때 가서 그러한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. 뭐 의료법 개정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렇죠. 종목들 많아요. 근데 뭐가 선택이 될지는 모르니까 그때 가서 그걸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